타일러는 놀이공원을 운영해요. 그는 이 세 광대들과 면접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만이 위험하지 않아요. 타일러가 적임자를 고용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광대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유령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광대는 두 번째 광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그러므로 타일러는 두 번째 광대를 고용해야 돼요. 피터와 홀리가 놀이공원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터널을 타기로 했죠. 어느 순간 터널안이 꽤 어두워져요. 놀이기구를 탄 후에 피터는 자기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돼요. 타일러가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 백조보트에 있던 3명의 손님들을 신문했어요. 벨라는 말했어요. 미안해요. 전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팀은 말도 안 돼. 내 지갑도 없어졌어요. 했죠. 그리고 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가 제 가방을 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밀어냈어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홀리예요. 그녀의 가방을 보세요. 안에 지갑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하나 더 있네요. 타일러는 이상한 배달된 물건을 수령했어요. 도로는 있지만 인도는 없어요. 도시는 있지만 건물은 없어요. 숲은 있지만 나무는 없어요. 또 강은 있지만 물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게 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지도예요. 공원에는 3개의 빵집이 있어요. 웬디에겐 정확히 10만 원이 있고 컵케이크 100개를 사야 해요. 이 돈을 전부 써야 합니다. 또 각 빵집에서 적어도 컵케이크 하나는 사야 하고요. 첫 번째 가게는 컵케이크 하나를 50원에 팔고 두 번째 가게는 1000원에 팔고 세 번째 가게는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웬디는 각각의 빵집에서 몇 개의 컵케이크를 사야 할까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 웬디는 첫 번째 가게에서 컵케이크 80개를, 두 번째 가게에서 1개를, 세 번째 가게에서 19개를 사야 해요. 브라이언은 관람차를 타기로 했어요. 올라가던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의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던졌어요. 관람이 끝난 후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조이는 말했어요. 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요. 무설탕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피터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전 높은 곳이 무서워 타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프레드는 미안해요. 영상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피터요. 고소공포증이 심하다면 왜 관람차를 타죠? 브라이언은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갑자기 뒤에 누가 다가와 핸드폰을 잡아채요. 도둑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브라이언은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도둑은 카페에 뛰어들어 손님들 사이로 숨어요. 브라이언이 범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 여자요. 메뉴판에 브라이언의 지갑을 숨기고 있어요. 타일러는 힘든 하루 근무를 마치고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여성을 밀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타일러는 그녀가 차에 치이는 걸 막은 거예요. 타일러는 계속 걸어가다가 한 무리의 오리들이 길을 건너는 걸 봐요. 오리의 정확한 수를 셀 수 있나요? (16) 마리요. 타일러는 여자친구 메리가 판매원으로 일하는 보석 가게에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메리가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걸 발견해요. 타일러는 바로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들은 메리가 중독된 걸 알아냅니다.
타일러는 목격자 3명을 신문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전 창고에서 보석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전 밖에서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했죠. 그리고 사장님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사업회의를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메리를 중독시켰는지 타일러 좀 도와주시겠어요? 메리가 벽에 남긴 힌트를 보세요. 말 그대로 사장님이 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메리가 나와서 타일러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해요. 타일러의 집에 비슷한 상자 3개를 가져가요. 2박스에 맛있는 치즈케이크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은 상자에는 게사료가 들어있어요. 상자를 섞어봅시다. 이제 장난이 쳐져 있는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거요. 타일러는 조수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아요. 누군가 그의 공원에 있는 비건 레스토랑에 심한 낙서를 했어요. 타일러는 3명의 직원을 신문해요. 청소부는 전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당 밖 뒷뜰로 갔어요. 돌아왔을 땐 이미 낙서가 되어 있었죠 라고 말했어요. 웨이트리스는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페인트통을 떨어뜨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요리사가 말하길 전 주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닭날개를 튀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건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요리사요. 채식주의자 식당이에요. 왜 닭날개를 튀기고 있었을까요? 들킨 후 요리사는 타일러를 밀치고 식당에서 탈출해요. 타일러가 그를 따라가요. 요리사는 카니발 텐트 안에 숨어요. 그는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의상을 입어요. 타일러가 그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신발이 젖었어요. 타일러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4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곰인형은 귀가 3개예요. 7월 34일은 없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박스 안에 분홍색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악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네요. 놀이공원에는 젤다, 살마, 프레야 이렇게 3명의 점쟁이가 일하고 있어요. 그중 1명은 사기꾼이에요. 누구인지 정해보시겠어요? 살마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운명을 점칠 때 누군가가 그녀를 돕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날 밤 늦게 타일러는 젤다가 그녀의 직장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걸 발견해요. 그녀의 손에 이상한 쪽지가 있어요. 타일러는 의사와 경찰을 불러요. 그날 밤 젤다의 고객은 알렉스, 리, 엠마, 로즈, 조이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누가 유죄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로즈요. 이 쪽지에 숨은 힌트가 있어요. Q 플러스 1은 R, N 플러스 1은 O, R 플러스 1은 S, D 플러스 1은 E예요. 타일러는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메리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두어 시간 동안 나와 있었죠. 돌아왔을 때 누가 도둑질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떡해요? 이 물건 6개가 없어졌어요. 타일러는 공연 전에 광대들의 화장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걸 찾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요. 눈썹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이 집들은 어때요? 다른 걸 찾을 수 있나요?
이거요. 타일러는 4개의 새 텐트를 수령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중 하나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어느 건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 텐트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타일러는 귀신 터널을 개선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간단한 팀 편성을 위해 유령과 괴물을 연기하는 모든 배우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타일러의 직원들 중에는 진짜 괴물과 유령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사람치고는 너무 투명해요. 유령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커다란 발톱이 운동화를 뚫고 나왔으니 아마 늑대 인간일 거예요. 타일러는 메리에게 귀여운 곰인형을 따서 선물해요. 그런데 잠시 주위를 딴 데로 돌렸다가 장난감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주변을 둘러보고 3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누가 도둑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비슷한 곰인형을 들고 있지만 다른 리본을 달고 있어요. 이 남자는 상자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들고 다니기엔 힘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무거운 걸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남자의 기타는 가방 밖에 있어요. 즉 곰돌이 인형을 기타 케이스 안에 숨길 수 있다는 거죠. 타일러는 놀이공원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요. 모든 손님들은 무료 음식과 음료를 대접받아요. 파티 중간에 모든 손님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바로 잠들기 시작해요. 다음날 의사들이 파티의 모든 음식과 음료를 검사해요.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게 괜찮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이 풍선들이 수면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파티 중간에 터져서 손님들을 잠들게 했던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소방차는 보통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 그림은 어때요? 겨울에는 나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상한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축구공을 쓰고 있네요.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둘은 같은 날에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둘은 다른 시간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서는 이미 다음 날이었죠. 잭 선장은 작은 속임수로 수천 척의 배를 강탈한 악명 높고 무시무시한 해적이었어요. 그 속임수로 모든 나라의 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어떤 속임수였을까요? 잭 선장은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검은 깃발인 해적기를 사용하는 대신 근처에 있는 배에 나라의 국기를 올렸고 그래서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났을 때 한 남자가 9층 건물에 있었어요. 그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남자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1층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 한 명은 미래에서 왔어요. 누군지 알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주의를 잘 기울여 보세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자, 공원에서의 평범한 소풍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시간여행자예요.
누구죠? 팔에 USB 포트가 있는 남자요. 이 파티에는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그들을 찾는 거예요. 쇠사슬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요. 불쌍해라. 이 금속 안에서 온통 땀 흘리고 있을 게 분명해요. 마크가 지하실에 갇혔어요. 창문은 없었고 문자 조합 잠금 장치가 있는 문만 있었어요. 그에게 아마 힌트가 될 만한 건 구석에서 발견한 쪽지일 거예요. 암호는 뭘까요? 마크가 간신히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어요. 암호는 스마트였어요.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알파벳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P에서 세 글자를 더하면 S, N에서 한 글자를 빼면 M. 이렇게 하면 돼요. 리사는 아침에 일어나 지갑에서 꽤 많은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남편은 출장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녀의 세 자녀들 중 한 명일 거예요. 17살 된 딸 카렌, 15살인 아들 크리스토퍼, 또는 12살 된 아들 데이빗일 거예요. 리사는 아이들에게 전날 저녁에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카렌은 머리가 아파서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크리스토퍼는 제일 친한 친구 릭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은 축구 연습이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리사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은요? 크리스토퍼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겨우 15살인데 클럽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멜라니는 동료인 마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멜라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주인은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둘이 먹을 참치도 요리했어요. 멜라니는 물고기를 반으로 자르고 이 둘은 각각 자기 몫을 먹었어요. 얼마 후 마리아가 창백해져 의식을 잃었어요.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던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은 마리아를 독살하려고 한 혐의로 멜라니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두 여자는 같은 요리를 먹었잖아요. 그 독은 멜라니가 생선을 자르는 데 사용한 칼의 한쪽에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에게 준 참치 조각에만 독이 있었던 거예요. 5는 25,000원, 그리고 25는 50,000원이에요. 만약 255를 사면 75,000원을 내야 해요. 여러분이 구매한 것은 무엇이고 이 한 아이템의 가격은 얼마죠? 여러분은 문 번호를 사고 있어요. 한 자리에 25,000원이에요. 여러분은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끔찍한 폭풍에 휘말렸어요. 어느 순간 머리를 돛대에 부딪혀 의식을 잃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친절해 보이지 않는 현지인들로 둘러싸여 해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알고 보니 이들은 외부인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었어요. 여러분을 타란툴라로 가득 찬 동굴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노란 정갈로 가득 찬 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배고픈 사자들을 만나도 돼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타란툴라를 선택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에겐 무해해요. 미셸은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위험한 범죄자가 몰래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안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미셸은 어떤 엘리베이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미셸은 두 번째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야 해요. 범인이 방금 건물에 들어왔으니 위층에서 왔을 리가 없어요. 몇 시간째 운전 중인데 아직도 문명의 흔적은 없네요. 결국 길을 잃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여러분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뭘 살 돈도 없어요. 갑자기 길가에 4개의 문이 보여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식수가 충분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편안한 침대가 있는 아늑한 호텔방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을 열면 현금 더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먼저 열 건가요? 여러분이 열어야 할 첫 번째 문은 차문이에요. 아침에 폴은 집 밖으로 나가 정원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거기에는 석탄 몇 조각, 당근, 그리고 목도리가 놓여 있었죠. 폴의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어서 그 물건들을 거기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잔디밭 한가운데에 나타났을까요? 밤에 따뜻해서 거기에 서 있던 눈사람이 녹았어요. 루카스 브라운 형사는 점점 더 많은 절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롱로드 대학에 초대됐어요. 일주일 만에 3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브라운 형사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토마스는 저는 그날 없었어요. 차로 여동생을 음악 수업에 데려다줘야 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아만다는 전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라이언은 전 이번 여름에 부모님과 덴마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 모두를 네덜란드어 배우는데 보냈던 거예요. 루카스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라이언이었어요.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어를 사용해요. 네덜란드어는 네덜란드의 공용어예요. 4명의 죄수들이 미술 수업을 들었어요. 그들은 매주 월요일에 공부를 했어요. 간수들은 그들을 미술실로 안내했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죄수들을 수색했어요. 모든 죄수들은 자기 미술용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자기들 감방 안에 보관했었어요. 문제는 이 중 누가 탈출 확률이 높은가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답은 이 죄수예요. 미술용품을 옷을 초록색으로 칠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간수 같아 보일 거고 감옥에서 몰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범죄자들이 비밀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 3명의 은행 직원을 납치했어요. 은행원들은 바닥 높은 곳에 창문 하나만 있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 중 적어도 1명은 탈출해서 경찰에게 경고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서로의 어깨 위에 섰었지만 위에 있던 남자의 손은 여전히 창문에 닿지 않았어요. 탈출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중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위에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팔이 더 길기 때문에 창문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명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비싼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스오피스에서 5억 달러를 벌어들인 매우 성공적인 영화의 속편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고 있어요. 대본에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말을 엿들을지도 모르니까요. 제작자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는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분명히 잡지를 읽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저 여자는 기자예요. 배낭에서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 남자는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긴 머리 속에 숨겨진 마이크를 볼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트럭 앞에 3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아이스크림 장사로부터 콘을 건네받고 있어요. 그의 뒤에 있는 남자는 긴장하고 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네요. 세 번째 남자는 쌍안경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누가 경찰관일까요? 첫 번째 남자를 보세요. 주머니에 경찰 무전기가 있어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비명 소리는 숲에서 들려왔죠.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갔고 나무들 사이에서 3명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모두 흡혈귀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누가 흡혈귀죠? 라고 그 남자가 물었어요. 저 여자요. 모든 여자들이 서로를 가리켰어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에는 2개의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핸들을 돌려 어떤 여자가 거울에 비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리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공원을 걷고 있었던 것, 그리고 어둠뿐이에요. 방에 쓰레기가 많아요. 천장에 빨간 램프가 깜빡이고 있어요. 메리는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잠깐! 방에서 유용한 물건을 가져가야 합니다. 2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필요할까요? 메리는 스쿠버 장비와 마스크가 필요해요. 저 작은 창문을 보세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메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4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모두들 오래 수감된 죄수들 같아요. 1명 빼고 다요. 여기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절망적으로 보이는 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보세요. 그의 옆 벽에는 5개의 줄 표시가 있어요. 그는 벌써 한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은 그의 맞은편에 있고 줄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알렉스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후 자신의 맨 위층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수도시설 직원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들은 알렉스의 이웃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깜빡해서 알렉스의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건물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서 즉시 대피하라고 합니다. 알렉스는 문을 닫고 경찰을 부릅니다. 왜죠? 그는 맨 위층에 살아요. 물 때문에 천장이 무너질 수 없어요. 애니가 몇 년 동안 꿈꾸던 새 오토바이를 샀어요. 아침에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그것을 닫고 차고를 닫고 출근했어요. 저녁에 차고를 열었을 때 오토바이가 없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3명의 이웃을 신문했어요. 에이드리언은 내가 정우의 장을 보러 갔는데 오토바이는 여전히 차고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엔젤라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갔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케이트는 애니의 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취업 면접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토바이를 훔쳤죠? 에이드리언이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일 수 없습니다. 파슨 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성대한 무도회가 있었고 마을의 절반가량이 초대되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몇 분 동안 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파슨 양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사라졌어요. 주요 용의자는 그녀의 먼 친척 실비아였어요. 하지만 실비아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바빴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죠. 파슨 양과 실비아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건물 전체의 불이 꺼졌어요. 만약 실비아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델은 다락방에 있는 작업실 바닥에서 친구 올리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은 아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델은 올리버의 집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했어요. 창문으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바닥에 있는 글을 봤다고 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은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요? 아니요, 수상해요. 그 남자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아델은 창문으로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마사가 집에 왔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초콜릿바를 먹어버린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매들에게 누가 먹었는지 물었어요. 로라는 자기 방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단 건 먹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애슐리는 다른 사람의 초콜릿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나는 밖에서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방금 집에 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루나예요. 밖에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식물에 물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콜레트는 항상 고양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콜레트는 엄마에게 고양이를 숨기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아침 콜레트의 엄마는 땅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콜레트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다리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제니는 15명의 다른 사람들과 방에 갇혔습니다. 그들 각각은 머리나 몸을 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방 전체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가기 위해서 제니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사과를 놓아야 했습니다. 제니는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과를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렸어요. 늙은 선원이 해저에서 보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가 상자에서 금화 한 개를 꺼내자마자 해적 한 명이 앞에 나타났어요. 감히 내 보물에 손을 대다니! 해적이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절반은 바다에서, 나머지 절반은 육지에서 보내게 될 거요. 선원은 늙었고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는 어떻게 남은 인생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는 바다에서 보내고 하루는 육지에서 보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빛나는 당구공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답을 썼지만 그중 한 명만 통과했습니다. 그 학생은 종이에 2 단어를 써서 합격점을 받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무슨 공? 어두운 숲을 지나는데 문이 하나 보입니다. 문이 그냥 거기에 혼자 서 있어요.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서자 여러분은 멋진 분홍빛 세상에 있어요. 그곳에는 분홍색 강과 분홍색 나무들이 있습니다. 1층짜리 분홍색 집을 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가구가 분홍색이에요. 야옹거리는 분홍색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계단은 무슨 색일까요? 집에는 계단이 없어요. 1층짜리 집이에요. 기억나시죠? 낸시와 마이크는 주말 동안 마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수께끼 카니발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순회하는 매우 인기 있는 카니발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원은 부스에서 나와 군중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거라고 말했어요. 수수께끼 카니발이니까 정답을 맞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터니티의 시작입니다. 나는 타임과 스페이스의 끝입니다. 나는 모든 엔드의 시작입니다. 나는 모든 플레이스의 끝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너무 기뻤어요. 답을 알고 있었고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티켓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티켓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죠. 난 X개의 사탕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3개씩 세면 2개가 남아요. 5개씩 세면 나머지는 3개입니다. 7개씩 세면 나머지는 2개예요. 사탕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 답을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답은 23개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간식을 살 돈이 남아서 기뻤어요. 낸시는 둘을 위해 뭔가 달콤한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탕 부스로 갔어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솜사탕, 지팡이 사탕, 아니면 사탕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솜사탕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 사과 안에 있는 작은 사과벌레를 알아차리셨나요? 그건 좋지 않죠. 그래서 지팡이 사탕을 사야 합니다. 캔디 부스를 떠나기 전에 마이크도 껌볼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껌볼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기계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껌볼이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사탕을 먹은 후 진짜 마법을 보고 싶다면 입장하세요 라고 쓰인 팻말이 있는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3명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를 사라지게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카드를 들고 있었고 카드를 공중부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카드의 펜을 통과시켰지만 카드는 멀쩡했어요. 그중 오직 한 명만이 진짜 마법사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마법사의 소매를 자세히 보세요. 카드에 모서리가 보입니다. 진짜로 사라지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겼어요. 두 번째 마법사의 카드는 투명한 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진짜예요. 마이크는 모든 무서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낸시에게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카트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이동할 때 좀비, 유령, 그리고 미라의 3가지 다른 괴물과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진짜 괴물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좀비를 보세요. 메이크업이 녹고 있는데 이것은 좀비가 배우임에 틀림없다는 걸 의미하죠. 미라의 발목을 보세요. 미라 붕대 아래로 그의 피부가 살짝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장을 한 배우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유령이 진짜예요. 너무 소름 끼쳐요. 낸시는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음 놀이기구는 기분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를 선택했죠. 마이크는 카니발을 더 많이 둘러보기 위해서 회전목마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은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낸시가 회전목마에 도착했을 때 3개의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앉기에 안전해 보여요.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 말의 좌석에 금이 갔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회전목마가 아직 회전하지 않는데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렸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선택해야 해요. 어쨌든 제일 귀여워요. 낸시가 회전목마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이크는 거울의 방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마이크는 들어가서 이상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매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중 하나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마이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요. 마이크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는 즉시 거울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얻기 위해 응급처치 텐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가 들어갔을 때 간호사는 당황해서 그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앞에 3명의 임산부가 앉아 있었고 모두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그중 한 명이 임산부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3번) 여자가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손에 있는 초음파 사진을 보세요. 거기에는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훔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임산부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임산부들이 병원으로 떠나고 있을 때 마이크는 발목을 위한 얼음을 구할 수 있었고 낸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순간 둘은 무대에서 안내방송을 들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보러 오세요. 못 믿겠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네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낸시와 마이크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육질로 보이는 남자가 무대에 들어왔어요. 이 물건을 맨손으로 부셔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야 합니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녹색 집이 있습니다. 그 녹색 집 안에는 하얀 집이 있어요. 하얀 집 안에는 빨간 집이 있어요. 빨간 집 안에는 꼬마들이 많이 있어요. 낸시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나요? 수박이에요. 그리고 그 힘센 남자는 정말 맨손으로 그걸 부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낸시와 마이크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만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카니발에서 기념품을 사고 싶었어요. 둘은 예쁜 냉장고 자석을 골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지불했을 때 선물 가게 판매원은 3개의 컵을 테이블 위에 거꾸로 놓고 그들의 돈을 그중 하나 아래에 놓았어요. 그는 만약 그들이 어느 컵에 돈이 있는지 맞힌다면 돈과 자석을 모두 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잘 지켜보세요. 낸시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여기 있어요. 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세요. 판매원이 빠른 손놀림으로 돈을 저 밑에 넣는 게 보이시나요? 낸시가 그걸 알아챘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예요. 한 미친 과학자가 내리를 잡아서 작은 방에 가두었어요. 창문도 없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죠. 과학자가 보낸 거였어요. JFMA MJA SOND. 빠져있는 글자를 찾으면 널 풀어줄게.
10분 후 레리는 이미 그 낯선 곳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는 빠진 글자가 J라는 걸 알아냈어요. 저 글자들은 한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첫 글자였어요. 그리고 6번째 글자 J는 6월의 준을 의미했던 거예요. 서로 옆에 위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중 한 곳에 살아요. 거짓말쟁이들은 다른 곳에 살죠. 마을 주민들은 종종 서로를 방문해요. 여러분은 한 마을에 있는데 둘 중 어느 마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기 손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들의 마을에 있는 거예요. 만약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거실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두 젊은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둘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 여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 각각 브라이언이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이 이 여자들 중 누가 진짜 아내인지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예요. 결혼식 사진 속의 여자와 같은 팔에 문신이 있네요. 메간은 지난 생일에 21살이 됐어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23살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은 메간의 22번째 생일이에요. 산드라의 남자친구가 뉴욕으로 출장을 갔어요. 또 그녀는 남자친구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런 문자였죠. 안 행복. 산드라의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메시지는 네가 없어서 안 행복해 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 글자 조합 퍼즐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도 필움 한 이 친구 무슨 뜻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고양이, 부뚜막.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예요. 정말 잘했어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력이 깊은지 봅시다. 이 그림을 보세요. 지구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할로윈 의상만 입고 있어요. 그의 담갈색의 눈을 보세요. 완전 인간인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눈을 보세요. 소름 끼치네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지구인, 우리와 닮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저 여자예요. 그녀의 머리카락에 여분의 눈 몇 개가 숨겨져 있는 거 보셨어요? 이 운전자들은 경주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이들 중 누가 다른 행성에서 온 걸까요? 저기 있는 운전자요. 뒤에 슬라임 같은 흔적이 있네요. 좋아요. 눈이 예리하시군요. 하지만 다음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울까요? 이 버섯들 사이에 토끼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찾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뒤에 숨기 위해 가장 큰 버섯 중 하나를 골랐네요. 처음 봤을 때 여기엔 특이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림을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농구하는데 누가 축구공을 쓰죠? 마크가 새 키보드를 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마크를 속이고 가짜를 줬어요. 증거를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키보드에는 팔이 2개고 9가 없어요. 개 한 마리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이 소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주인이 강아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찾았어요.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수학 얼마나 잘하세요? 한번 알아봅시다. 50도의 각도는 5배로 확대되는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로 측정될까요? 각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50도일 거예요. 한 남자가 수박을 팔러 과일 시장에 왔습니다. 수박의 반 그리고 수박 반쪽을 팔고 나니 수박 1개가 남았어요. 시장에 가져온 수박은 모두 몇 개였을까요? 세 개였어요. 책꽂이에 책이 100권 있어요. 10권을 세려면 10초가 필요해요. 70권을 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게 될까요? (30초) 걸릴 거예요. 30권을 세려면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머지가 70권이 되죠. 리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주사를 놓으러 갔어요. 이 주사를 맞은 후에는 일어나면 안 됐어요. 리자는 환자들에게 경고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 중 한 명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누구며 또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가운데에 있는 남자예요. 침대 근처에 쿠키가 담긴 접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접시가 비어있고 구석에 테이블 위에 있어요. 오후 7시쯤 멜리사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그의 자전거는 덤불 근처에 있었어요. 멜리사는 그가 일어나 앉는 것을 도와줬고 그 남자는 멜리사에게 말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제게 돌을 던졌습니다.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멜리사는 4명의 용의자를 찾아요. 한나는 아침 달리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라이언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공원의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이클과 로라는 소풍하러 왔다고 했고 음식 때문에 바빴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한나요. 저녁인데 어떻게 아침 달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로빈스 형사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보석 가게에 깨진 창문 근처로 많은 군중이 모이는 걸 보았죠. 형사는 가게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도둑 맞은 게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로빈스가 달려갔어요. 왜죠? 상점 유리창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깨진 거였어요. 그러던 중 이 남자가 정장을 입은 남자로부터 지갑을 훔쳤어요. 처음에 이 지갑은 그 남자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제 도둑은 지갑을 손에 들고 황급히 도망가고 있어요. 빨간색과 검은색 2대의 차가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빨간 차는 검은 차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둘 다 같은 시간에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도로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두 차는 서로 마주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차들은 서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마크는 중요한 사업 회의에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꽤 빨리 달리고 있었죠.
불행하게도 마크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와 다른 운전자 둘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차들은 심하게 손상됐어요. 마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빨리 달리고는 있었지만 어떠한 규칙도 어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차가 내 앞에서 멈췄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운전자는 당신 잘못이에요. 전 아내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경찰관들은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다른 운전사였어요. 그는 차에 혼자 있었어요. 그 뜻은 아내와 통화 중이었다는 뜻인데 그건 불법이죠. 딜런은 지하실에 갇혔어요. 안에서 찾은 건 메모와 펜뿐이었어요. 줄 하나만 그어서 188에서 200을 얻는 방법을 알아봐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5분 후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딜런은 풀려났어요. 어떻게 한 걸까요? 188을 가로로 나누는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100과 100을 얻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해변의 작은 카페에서 모든 현금을 도둑맞았어요. 경찰에겐 4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지난 1시간 동안 카페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손에 칵테일을 들고 있는 남자요. 바닷가에 하나밖에 없는 카페니까 이 카페에서 산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왜 그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선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력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리아나와 브룩, 이 두 친구들을 보세요. 둘 중 누가 더 부자인지 알 수 있겠나요? 아리아나일 거예요. 보세요. 진짜 루이비통 지갑을 갖고 있어요. 카메론과 디는 한겨울에 호수로 낚시를 갔어요. 여기에 그 사진이 있어요. 카메론은 아주 추운데 옷을 조금만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고 디는 잡은 큰 물고기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독특하지 않죠? 딘이요. 보세요. 호수에 얼음이 깨지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건 위험해요. 에벌리와 제스민은 회사에 급하게 가고 있어요. 느꼈어요. 에벌리는 평소대로 가고 있고 제스민은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제스민이요. 보세요. 어떤 건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고드름이 걸려있는데 그 밑으로 걸어가는 건 아주 위험해요. 노엘과 내시는 밖을 걷고 있어요. 둘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노엘이에요. 비록 내시는 장님이지만 막대기를 갖고 있어서 구멍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노엘은 핸드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결혼 기념일에 샬롯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어요. 다음날 저녁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그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샬롯은 친구들에게 그걸 구경시켜주고 화장실로 갔어요.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거기 없었어요. 친구들은 샬롯이 그걸 갖고 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 여자의 주스잔을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 주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유리잔에 넣어서 주스의 높이가 높아진 것뿐이에요. 에스미는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한 가지 조건에 동의했어요. 카드가 3장 있었어요. 그들 중 2장은 머무세요라고 있고 한 장은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들은 아래를 향해 있었고 에스미는 어떤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 에스미가 자유를 고른다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마녀와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의 머무세요 카드는 중간에 없다. 두 번째 머무세요 카드는 다른 카드 옆에 없다.
에스미는 어떤 걸 뽑아야 할까요? 만약 머무세요가 중간에 없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하나가 옆에 있을 수 없다면 분명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미는 중간 카드를 골라야 해요. 그게 자유 카드일 거예요. 에바는 실수로 엄마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엄마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계정에는 그녀가 모르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다행히도 힌트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뭐인 것 같나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로 구성된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3 곱하기 5는 15, 2 곱하기 8은 16, 4 곱하기 5는 20이죠. 마찬가지로 4 곱하기 9는 36이고 7 곱하기 8은 56이에요. 따라서 암호는 3656이에요. 지아나는 자동차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3명의 근로자가 3일 안에 3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근로자 한 명이 하루에 몇 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나요? 3일 동안 3명의 근로자가 3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면 한 근로자가 3일 동안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근로자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조립할 수 있어요. 엘로이스는 단지 몇 개의 횃불만이 비추고 있는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어요. 문이 있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다른 색깔의 버튼이 달린 배너가 GROW라는 글자가 적힌 판이 있었어요. 엘로이스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단어가 힌트이고 그 글자는 엘로이스가 각각 순서대로 눌러야 하는 버튼의 색상의 첫 글자들이에요. G는 초록색, R은 빨간색, O는 주황색, W는 흰색이죠. 리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녀의 방은 매우 정돈되어 있고 심지어 번호가 새겨진 구슬들도 3개의 상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1번, 2번, 7번이 새겨진 구슬이 있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1번, 4번, 5번 구슬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상자에 있는 2개의 구슬은 6번과 3번이 새겨져 있어요. 마지막 상자의 마지막 구슬 번호는 뭘까요? 각 상자의 구슬에 적힌 숫자의 합은 1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슬의 숫자는 1이어야 해요. 애슐리는 혼자 휴가를 보내기 위해 그리스의 외딴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의 모든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모든 관광객들은 항상 거짓말해요. 두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페이지예요. 저도 여기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소피아예요. 그녀는 여기 출신이죠. 그 소녀들 중 한 명이 현지인인지 관광객인지 알 수 있나요?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자신들을 관광객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관광객임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는 건 소피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피아도 관광객이 됩니다. 칼리오페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도에도 없는 외딴 섬나라의 여왕이에요. 칼리오페는 자신의 나라에 더 많은 소녀들이 태어나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어요. 모든 가족은 딸을 낳을 때까지 자손을 낳아야 했어요. 딸을 낳고 나면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몇 년,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 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매번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확률은 50-50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기가 태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비율은 항상 약 1대1에 머물 거예요. 이 법은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한 명의 딸이 있는 걸 보장할 뿐이에요. 한나는 오래된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그 목걸이가 현재 각각 4개의 금색 고리가 있는 5개의 짧은 체인으로 끊어졌어요. 한나는 그걸 보석상에게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보석상은 열고 닫아야 하는 모든 고리에 대한 비용이 10,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체인의 고리를 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데 50,000원이 들 거예요. 한나가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더 효율적인 방법은 고리 중 4개의 고리를 끊어서 그 각각의 고리를 사용하여
나머지 4개의 체인 조각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수리하는데 4만 원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좀 쉬면서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제가 이모티콘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과제는 이게 묘사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인데 어떨 것 같나요? 네, 이건 당연히 라이온킹이죠. 어렵지 않죠? 다음 거예요. 생각나는 건 있나요? 디즈니의 또 다른 클래식이죠. 미녀와 야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꼭 봐야 할 애니메이션 영화인 업이에요. 좀 더 최신 걸 해봅시다. 이거 알아보겠나요? 이건 엔칸토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 영화는 뭐죠? 분명 알 거예요. 엘빈과 슈퍼밴드예요. 노래하는 다람쥐에 관한 영화죠. 여기 좋은 생각 있나요? 이것도 말하는 동물에 관한 거예요. 당연히 스튜어트 리틀이죠. 좋아요. 이거 맞힐 수 있겠나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죠.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모두가 좋아하는 드래곤 길들이기예요. 여러분이 맞힐 다른 문제예요. 어때요? 슈렉이에요.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영화 분명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펫은 이중생활이에요. 음식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긴 앨리스예요. 차가운 음료를 팔죠. 앨리스는 고객들에게 빈병 5개를 음료 1병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줘요. 필은 어제 파티에서 모은 빈병 77개를 그녀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저 77개의 빈병의 대가로 필이 얼마나 많은 음료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필은 총 19개의 세병을 얻을 수 있어요. 우선 빈병 75개를 앨리스에게 주고 세병 15개를 받아요. 이때 아직 빈병이 2개 있을 거예요. 15병의 음료가 비게 되면 그것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료수를 3개 더 얻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은 후에도 병이 2개 남으니까 한 병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바비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한 명당 하나의 아이스크림만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바비에게는 2가지 맛만 남았어요. 바닐라 1유로짜리와 체리 2유로짜리요. 리사가 와서 바비에게 2유로를 줘요.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바비는 그녀에게 체리 아이스크림을 줘요. 다음 에이미가 바비에게 2유로를 줘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비가 물어요. 체리 아니면 바닐라요? 왜일까요? 리사는 1유로 동전 2개를 갖고 왔어요. 그 뜻은 그녀가 체리 맛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원했다면 그냥 1유로 하나만 냈을 거예요. 반면 에이미는 2유로짜리 동전 1개만 두었어요. 그래서 바비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제리는 샌드위치를 팔아요. 4가지 맛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먹어도 안전해요.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샌드위치 안에 작고 귀여운 벌레가 있어요. 세 번째는 토핑 안에 작은 레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샌드위치는 주변에 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썩은 걸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샌드위치는 꽤 맛있어 보여요. 경찰은 축제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이 3명의 여성을 체포했어요.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여자는 머리수건 아래로 서류철을 들고 있어요. 아마도 도망치려고 계획 중인 사람일 거예요. 음식 축제는 매년 전설적인 페이스트리 대회를 개최해요. 14번째와 16번째 챔피언은 아빠가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같아요. 두 번째 챔피언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입양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둘 다 여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둘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훌륭한 음식 평론가가 될 수 있는지 볼게요. 이 케이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이건 거울에 반사된 거예요. 이 맛있는 케이크는 어때요? 이상한 디테일이 보이나요? 이 케이크에는 체리가 하나 부족해요. 빌과 웬디는 음식 축제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맛있고 신선한 파파야를 사서 그걸 즐기기 위해 푸드코트에 앉아요. 파파야는 달콤하고 맛있어요. 둘은 각각 2조각씩 먹어요. 10분 후 빌이 아프기 시작해요. 웬디가 빌을 병원으로 데려가요. 의사는 파파야에 독이 있다고 해요. 빌과 웬디는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 어떻게 웬디는 괜찮을 수 있죠? 독은 씨앗에 있었어요. 빌은 그걸 다 먹었지만 웬디는 씨를 버렸어요. 알렉스는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자리를 떠도 그녀의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없어요. 이 여자는 어디에 앉아있죠? 그녀는 알렉스의 무릎 위에 앉아있어요. 피자 가게로 넘어가 볼게요. 이 까다로운 순서를 풀 수 있나요? 새로운 원의 모든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동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답이 맞아요. 이 커피숍에는 3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찾을 수 있나요? 바리스타는 왼손이 2개 있어요. 이 거울에 비친 모든 것들이 거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객은 그림자가 없어요. 화이트 씨는 이 축제의 주요 투자자예요. 저녁에 손님들 중 한 명이 축제 장소의 뒷마당에서 그녀가 의식을 잃고 있는 걸 발견해요. 존스 형사는 범죄 현장에 도착해 화이트 씨의 동료인 바비, 제임스, 셀리, 샘, 세바스찬 5명을 신문해요. 또 주위를 둘러보고 3개의 노트를 발견해요. 첫 번째 노트는 창고에 있어요. 두 번째는 아트 라운지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크업 룸에 있어요. 모든 쪽지에는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단서는 노트를 찾은 곳에 있다. 존스 형사가 이 미스테리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샘이 범인이에요. 방을 좀 봅시다. 각 방의 첫 글자를 가져오면 SAM이 나와요. 글자를 정리하면 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이애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사고 그걸 푸드코트 테이블 위에 두고 음료수를 사러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케이크가 없어진 걸 보게 되죠. 그녀는 근처에 서 있던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헨리는 말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무설탕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린 씨는 전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가씨. 전 지금 30년째 초콜릿을 안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켈리는 미안하지만 제가 왔을 때 이 테이블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에 앉았죠. 케이크는 보지 못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린 씨가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지금 핫초콜릿을 마시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 마이크는 친구들 미아, 댄, 크리스탈과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에요. 그는 축제에서 커다란 팝콘 한 상자를 사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가 그걸 테이블 위에 놓고 모두에게 말하죠. 영화가 15분 후에 시작할 거야. 난 화장실에 갈 여유가 있어.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팝콘 먹지 마. 몇 분 후 마이크가 돌아와서 팝콘 상자가 반쯤 비어있는 걸 보게 돼요. 미아는 크리스탈이 그랬어 라고 말했어요. 댄은 얜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은 댄이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누가 팝콘을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 댄이에요. 유일하게 볼에 팝콘 부스러기가 묻어있네요. 한편 제니퍼는 푸드코트 반대편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어요. 갑자기 업무상 전화를 받고 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통화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몇 분 후 제니퍼가 돌아오고 엄청 속상해해요. 누군가가 그녀의 잔에 있는 차를 다 마셨어요. 테이블 옆에는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이 여자요. 컵에 보라색 립스틱 자국을 남겼어요. 이 5명 중에서 왼손잡이를 찾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바리스타요. 그녀는 오른손으로 쟁반을 들고 정지해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왼손으로 음료를 서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왼손잡이일 거예요. 마르타는 과일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레시피는 액체 90%와 고체 과일 혼합물 10%로 구성되어 있죠. 그 혼합물의 총 무게는 20kg이에요. 잠시 동안 음료를 끓인 후 마르타는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려요. 이제 액체는 전체 중량의 50%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음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처음에 이 액체는 전체 혼합물의 90%인 18kg을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고체 과일의 무게는 2kg이었어요. 이전에 고체가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전체 중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게는 여전히 2kg이에요. 현재 액체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게 또한 2kg이어야 해요. 그래서 마르타의 과일 음료의 전체 무게는 4kg이에요. 다이애나, 프랭크, 그리고 쿠엔틴은 파스타를 요리해요. 그들은 동시에 3개의 동일한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프랭크의 물이 먼저 끓어올라요.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이 사람만이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창고 안을 살펴봅시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이나요? 이 양배추에는 눈이 있어요. 자, 가봅시다. 시력을 확인하는 것부터 할게요. 여러분은 단어만 읽으면 돼요. 가봅시다. 뭐라고 적혀있죠?
뱀파이어라고 쓰여 있어요. 다음 거요. 읽을 수 있나요? 이건 산이에요. 이건 어때요? 맞아요. 눈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요. 이걸 읽을 수 있을 만큼 눈이 예리한가요? 이건 초원이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네, 폭포예요. 이제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각각의 숨겨진 모든 사물을 찾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예요.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5가지 사물을 찾아야 해요. 좋아요. 여기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었나요? 하나 더 있어요.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영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5. 다 찾았길 바래요. 엠말리는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예요. 실수로 동굴에 갇히게 되었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3개뿐이었죠. 그녀의 지도에 의하면 왼쪽으로 가면 모든 걸 끌어당기는 연못으로 가게 된다고 해요. 만약 앞으로 곧장 간다면 보이는 모든 걸 먹어치우는 위험한 공룡들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분출하는 화산에 아주 가까이 있게 될 거예요. 어느 길이 안전할까요? 앞으로 가는 길이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다나의 생일이어서 그녀의 친한 친구들이 다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우선 다나는 그걸 찾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그녀에게 힌트가 담긴 쪽지를 줬어요. 다나가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쪽지는 하나도 말이 안 돼 보이지만 말이 돼요.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의 도움으로 그걸 읽을 수 있죠.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내 선물은 지하실 빨래 바구니에 있어 라고 쓰여 있네요. 셰릴은 실수로 아빠에게 보낸 이메일 몇 통을 삭제하기 위해 아빠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야 했어요. 아빠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셰릴에겐 다행히도 아빠가 항상 남겨두는 비밀번호 메모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아빠 책상 위에 그런 메모들 중 하나가 있었어요. 셰릴은 6989를 입력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비밀번호는 틀렸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 메모는 그냥 뒤집어져 있었어요. 셰릴은 6869를 시도해봐야 해요. 리스는 키프로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고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그 여자는 리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맞추어야만 데이트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리스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에게 스페인의 수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루마니아의 수도, 호주의 수도란 힌트를 주었어요. 리스가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수도라는 게 이 나라의 이름들의 대문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SAR 그리고 A. 그녀의 이름은 사라네요. 이본에게 개구리 4마리가 있어요. 닷, 호피, 요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 하나는 검은색과 녹색이고 3마리는 검은색과 파란색이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 각 개구리들이 어떤 색인지 알아보세요. 1. 닷과 호피는 같은 색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검은색과 초록색이 아니다. 만약 닷과 호피가 같은 색이면 검은색과 초록색 개구리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둘 다 검은색과 파란색이어야 해요.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검은색 초록색이 아니라면 얘도 검은색 파란색이겠죠. 그럼 요다가 검은색과 초록색이겠네요. 호너와 일라야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태어난 이래 호너는 생일을 22번 맞이했지만 일라야는 생일을 5번밖에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쌍둥이들은 윤년에 태어났어요. 호너는 2월 28일 밤 늦게 태어났어요. 밤 11시 59분이었죠. 그리고 일라야는 조금 늦은 새벽 12시 1분에 태어났어요. 이미 그때가 2월 29일이었는데 이건 4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죠. 이제 약간 긴장을 풀고 영화 이름 맞추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모티콘 조합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영화를 맞히면 돼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예요. 어때요? 당연히 모두가 좋아하는 가위손이에요. 좋아요. 여기 다음 거예요. 분명 알 거예요. 이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예요. 이거 맞힐 수 있나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예요. 계속합니다. 절대 틀릴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나 홀로 집에네요. 이만한 스토리도 없죠. 이 영화 맞힐 수 있나요? 이 반대로 변하는 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생각나게 하네요. 몇 개 더 있어요. 전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나요? 이건 인터스텔라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여러분의 추측은? 이건 나는 전설이다예요. 오후에 캘럼 형사는 점심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갔어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웨이터와 고객이 다투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웨이터는 그 여자가 특별 조식 세트를 주문해놓고 이젠 지불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여자는 커피만 주문했다고 말했어요. 캘럼 형사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은요? 지금은 오후예요. 이 시간에 아침 특별 메뉴를 제공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거짓말한 거예요. 비지스 양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묻고 강도질을 했다고 신고했어요.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엉망이었고 그녀는 진짜로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게 진짜 강도 사건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만약 비지스 양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었다면 어떻게 경찰에 전화할 수 있었죠? 핸드폰은 그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시력이 안 좋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 마크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노인은 안락 의자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방으로 뛰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검은 눈, 검은 머리에 어떤 어린 소년이 창문에 돌을 던지고 도망쳤다고 말했어요. 마크는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죠? 노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물론 소년을 보지 못했을 거고 머리카락과 눈색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뷸라 헤이스 양은 휴가를 떠났어요. 떠나 있는 동안 그녀의 집 사무실이 털렸어요. 사무실에서 지문이 발견된 사람들 모두 신문을 당했어요. 네뷸라의 사촌인 셀레스트는 네뷸라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 집에 딱 한 번 갔었다고 말했어요. 정원사인 알리사는 정원과 식물을 돌보기 위해 3일마다 온다고 했어요.
청소부 캐쉬는 집 청소를 하러 매주 수요일마다 온다고 했어요. 누가 사무실을 털었죠? 정원사였어요. 셀레스트와 캐쉬는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있어서 지문이 의심스럽지 않죠. 하지만 알리사가 왜 거기서 나오죠? 보시다시피 사무실에는 식물이 없거든요. VIP 클럽에서 한 돈 많은 여성이 강도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어요. 경찰은 주요 용의자 3명을 찾아 신문을 했어요. 팩스터는 파티에 가 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무슨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도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레이건은 목걸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가이아는 파티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 클럽에 갈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가이아예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거대한 집과 멋진 차를 보세요. 가난하다면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잠시 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세심한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공이랑 컵 3개가 있어요. 제가 공을 여기 가운데 컵에 넣을게요. 여러분이 할 일은 컵을 보고 나서 공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고! 자, 공은 어디 있죠? 보세요. 여기 있어요. 맞췄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컵이 4개 있고 더 빨리 움직일게요. 공을 바로 여기에 둘게요. 잘 지켜보세요. 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컵 안에 있어요. 엄청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컵 5개, 그리고 전보다 더 빨리 움직여 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공은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 있어요. 클로이는 사물함을 열고 봉투를 찾았어요. 안에는 졸업 무도회에 가고 싶은지 묻는 쪽지와 달력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밑에 숫자가 몇 개 있었을 뿐이죠. 25, 30, 24, 11, 26. 누가 클로이에게 데이트 신청했는지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달력이 열쇠예요. 달력에서 모든 숫자를 찾으면 각각의 달 첫 글자가 그 이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25일은 6월에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 J네요. 숫자 30은 4월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 A네요. 24는 9월에 있으니까 S, 11은 10월에 있으니 O예요. 그리고 26은 11월에 N이네요. 이 남자의 이름은 제이슨인가 봐요. 다행히도 클로이가 이 사람을 알아요. 아니카는 독살당했고 캘럼 형사가 이 사건을 맡았어요.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은 아니카의 자매의 남자친구인 마커스 존스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존스 씨.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당신의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독살당했어요.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그나저나 그녀의 사진이 있나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니카. 정말 착한 애였는데. 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동생들 사진 있어요. 여기요. 형사는 사진을 보고 마커스를 체포했어요. 왜죠? 사진에는 4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 뜻은 마커스의 여자친구에겐 3명의 자매가 있단 걸 의미해요. 그럼에도 마커스는 그중 누가 독살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베티는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한 예술가이자 블로거예요. 그녀는 최근에 자신의 작품을 팔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했어요. 대리인은 베티의 그림을 독점으로 하는 온라인 상점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베티는 일어나 팔로워 대부분이 최근에 구독을 취소한 걸 보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베티 가게에 있는 물건을 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건 반 고흐지 베티가 아니에요. 대리는 그녀의 상점을 통해 가짜 미술품을 팔려고 했어요. 다음날 베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주문을 하고 손을 씻으러 여자 화장실로 갔어요. 그녀는 이 오래된 아름다운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3명의 사람들이 보석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다가왔어요. 헬렌은 이 작품은 제 할머니 거였어요. 에메랄드가 우리의 녹색 눈에 완벽하게 어울리죠.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피오나는 제 목걸이는 고리가 약했어요. 제가 머리를 빗을 때 부러졌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줄리아는 말했어요. 저기요, 이건 제 거예요. 이 목걸이를 여자 화장실에서 잃어버렸어요. 베티는 누구에게 목걸이를 줘야 할까요? 헬렌이 에메랄드를 언급하긴 했지만 보석은 녹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에요. 줄리아는 화장실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확신하는데 그럼 자기가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았을까요? 피오나는 약한 고리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진짜 주인이에요. 베티가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베이글을 한 입 베어 먹은 걸 알게 되었어요. 베티가 놀라서 다른 손님들을 신문했어요. 데릭은 말했어요. 아가씨, 전 억만장자예요. 전 다른 사람 음식을 훔칠 필요가 없어요. 잭은 말했죠. 전 글루텐 알러지가 있어요. 전 페이스트리는 안 먹어요. 쉴라는 전 이상한 배고픈 남자가 카페를 뛰어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베이글을 뜯어먹었나 봐요.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잭이에요. 페이스트리는 전혀 안 먹는다면서 팬케이크는 왜 시켰죠? 피오나는 목걸이에 대해 베티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점심을 샀어요. 두 여자는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피오나의 직업에 대해 물었어요. 대답하는 대신 피오나는 그녀의 가교도를 보여주었어요. 베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피오나는 마녀이고 그녀의 오빠는 경찰이고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축구선수예요. 베티는 엄청 신이 났어요. 그녀는 피오나에게 마법 기술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피오나는 망설였어요. 그녀는 잠재적인 제자를 시험하고 싶었고 베티에게 이 방정식을 먼저 풀 걸 제안했어요. 그녀가 이 문제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 푸는 걸 실패해요. 이 퍼즐에서 마녀, 지팡이, 빗자루를 포함한 모든 이모티콘은 다른 값을 상징해요. 방정식을 계산하기 전에 단일 사물의 값을 알아봅시다. 우선 마녀 한 명의 값을 계산해보죠. 15예요. 이제 지팡이 하나의 값을 구해봅시다. 보시다시피 7이에요. 그리고 이제 빗자루에도 같은 걸 해봅시다. 이 방정식에 빗자루가 4개 있어서 이건 까다로워요. 그래서 빗자루 4개가 10이라면 빗자루 하나는 3이에요. 이제 마지막 줄을 봅시다. 마녀는 빗자루나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빈손이 마녀의 값은 5예요. 자, 이제 우린 방정식을 풀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답은 73이에요. 잘했어요. 베티가 정답을 말했고 피오나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피오나의 땅에는 아름다운 정원 미로가 있었어요. 그녀는 베티를 미로의 가운데로 텔레포트 시켜 이 지도를 그녀에게 줬어요. 베티는 검은 고양이를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미로 속에 있게 될 거예요. 베티를 도와줄 수 있겠나요? 이렇게 가면 돼요. 베티는 가능한 한 빨리 성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좀비가 그녀를 쫓기 시작해요. 배고파 보이네요. 베티는 도망가다가 3개의 길을 봤어요. 첫 번째 길은 유독한 산으로 가득했어요. 두 번째 길은 벌레와 구더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베티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베티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벌레와 구더기는 징그럽지만 해롭진 않아요. 피오나는 베티에게 자신의 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저녁상 올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 파티에 얼마나 많은 마녀들이 왔는지 셀 수 있나요? 이 사진에는 마녀가 13명 있어요. 이건 마녀가 아니에요. 정원 허수아비예요. 베티는 저녁 식재료를 사기 위해 가게에 가야 했어요. 그녀는 살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유, 레몬주스, 계란, 버터, 오렌지, 베이킹소다, 캐슈 그리고 식초. 베티는 뭘 만들고 있었을까요? 맞췄나요? 베티는 쇼핑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베티는 마녀들에게 첫 식사를 대접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정답은 양파링이에요. 두 번째 요리예요. 맞출 수 있겠나요? 블루베리예요. 이 요리는요, 뭘까요? 팝콘이에요. 여기 다음 거예요. 맞췄나요? 딸기 밀크쉐이크였어요. 피오나는 베티에게 사랑의 묘약을 요리하기 위해 말린 꽃을 갖고 오라고 해요. 피오나는 모든 재료를 그녀의 창고에 보관해요. 하지만 베티가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잠겨버렸어요. 베티는 그곳을 찾아보고 오래된 가구와 골동품 거울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문 3개를 봤는데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한 괴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괴물은 모든 생물을 돌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화가 난 듯하 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 괴물은 독이 있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베티가 올바른 문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베티는 첫 번째 문을 열고 괴물이 돌로 변하게 거울을 괴물에게 비춰야 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어요. 베티는 폰을 들고 숲으로 달려갔어요. 꽤 어둡고 무서웠죠. 베티가 말벌 둥지를 밟았어요. 말벌이 사방에 있어요. 베티는 뭘 해야 할까요? 말벌을 쫓게 발을 흔들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하나요? 아니면 천천히 걸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발을 흔들고 뛰는 건 너무 위험해요. 말벌이 화나서 그녀를 쏠 거예요. 베티가 파티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불 근처에 있던 마녀 무리를 보았을 때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왜죠? 난로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유령이에요. 보이세요? 발이 없고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베티는 성에 숨기로 했어요. 경찰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베티는 3명의 마녀에게 질문했어요. 조지너는 너가 감히? 난 텔레파시를 써. 폰과 기기는 패배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릴리아는 난 다른 마녀들과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이상한 걸 보거나 듣지 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니나는 난 훔칠 필요가 없어. 난 언제든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조지나요. 그녀의 귀를 보세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무런 장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피오나는 베티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신문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주 화가 났어요. 베티는 사과했어요. 피오나는 괜찮아, 여기 머물게 해줄게. 하지만 3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해. 이게 첫 번째야. 난 여기 100만 년 동안 살아있어. 나이는 1개월을 넘은 적이 없어. 난 뭘까? 라고 말했어요. 맞췄나요? 정답은 달이에요.
여기 피오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성을 쌓고 산을 허물어. 난 어떤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도와주지. 난 뭘까? 정답은 모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나는 살 수 있거나 키울 수 있다. 나는 칠해질 수 있거나 벌거벗을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손톱이에요.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피오나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5분 만에 베티는 피오나의 침실에서 비명소리를 들었고 바닥에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어요. 베티는 4명의 용의자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했어요. 방금 5분 동안 뭘 했었죠? 제니는 불 옆에서 마시멜로를 굽고 있었어요. 젬마는 난 지난 30분을 수영장에서 보냈어 라고 말했어요. 세라는 내 개구리 플러피가 정원으로 도망쳤어.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못 찾았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낸시는 빗자루를 타고 집 주변을 날아다니며 폰으로 파티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세라요. 그녀의 개구리가 주머니 속에 앉아있네요.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꺼버렸어요. 베티는 감옥에서 깼어요. 그녀는 바닥에서 이 단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 암호를 설명하면 넌 자유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베티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게 답이에요. 베티는 피오나의 지하실을 뛰어다니다가 죄수 2명을 더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중 한 명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죄수예요. 변기 뒤에 파놓은 구멍이 있어요. 베티는 피오나의 성에서 나와 숲을 가로질러 도망쳤어요. 숲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나무들을 보세요. 다 그림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 큰 떡갈나무의 그림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